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주서연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죠.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고 소개해드리는 청년기획단이 간다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채용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네, 박하연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주식회사 한솔교육에서 베트남 법인 유치원 원장을 모집합니다. 원장 경력 5년 이상의 영어 가능자여야 하고요. 4년제 유아교육학을 전공한 석박사를 우대하고 모집 기간은 2월 7일까지입니다. 삼성 화재 애니카 손해사정 주식회사에서 통계와 IT 분야의 경력사원을 모집합니다. 관련 업무 실무 경력 3년 이상이어야 하고요. 동일 계열 학과 졸업과 석사 이상자, 그리고 관련 자격증 보유자는 우대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2월 6일까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LG U+ 자회사 주식회사 위드유에서 경영지원팀 인사 담당 경력직을 모집합니다. 경력은 3년 이상으로 유관 업무 경력자와 즉시 출근 가능자, 그리고 중급 엑셀 사용자는 우대한다고 하니까요. 모집 기간은 2월 22일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S-오일 주식회사에서 2019 경력사원을 모집하는데요. 대졸 이상의 화공 계열 전공에 토익 800 이상 수준의 영어 능력 우수자를 우대하는데요. 모집 기간은 2월 6일 수요일입니다. 지금까지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박하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오늘의 직업이죠. 사진작가와 관련해서 보다 전문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또 조언까지 해주실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교수님 그리고 최은정 사진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보통 저희가 청년기획단을 네. 1부에서 먼저 만나보고 또 2부에 이제 교수님과 또 게스트분을 모시는데 오늘은 또 살짝 한번 바꿔봤습니다, 네, 교수님. 자, 최은정 사진작가님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리블리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사진작가 최은정입니다. 네, 자, 스튜디오를 운영한 지 4년 차 되셨다고 들었는데요. 처음 이제 사진을 시작하시게 된 건 얼마나 되신 거예요? 네, 저도 이제 사진을 전공해서 이제 취업을 해서 일을 하게 됐는데, 네. 저 처음에는 이제 웨딩이랑 광고 네. 사진 같이 하는 스튜디오에서 2년 정도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이제 독립을 해서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됐고요.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리블리 스튜디오를 준비하게 됐고 27살 정도의 스튜디오를 차리게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한 2년 정도 일을 하시고 4년 정도 운영하셨으니까 6년 정도 일을 하신 것 같고 그 전에 이제 또 사진을 전공을 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원래 사진을 좀 좋아하셔서 이 전공을 선택하신 걸까요? 글쎄요. 사진을 좋아했는지 저도 네. 일단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이제 고3 시절에 이제 입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때 고민이 굉장히 많았고 네. 이제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하다가 막막해서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었는데 네.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감성적이셨어요. 남자분이셨는데 네. 근데 오랫동안 취미로 사진을 하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 이런 일도 있다 하고 추천을 해주셨고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하고 싶다라는 그때 이제 좀 다짐을 하게 됐고 이제 근데 제가 이제 평범한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따로 사진 입시 준비를 하고 있던 것도 아니어서 요즘도 그럴진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진학과에 가려면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서 면접을 이제 봐야 했어요. 네. 근데 저는 따로 포트폴리오를 준비해 둔 것도 없고 해서 저한테 맞는 전형이 있을까 하고 찾다가 저한테 맞는 전형이 있는 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네. 그게 추천자 전형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제가 이제 학생회도 하고 있고 이제 내신 관리도 나름 열심히 했었어서 교장 선생님 추천서를 받아서 학교에 수시로 지원을 하게 됐고 입학을 해서 다니게 네. 됐었어요. 그렇군요. 보통 이제 고3 선생님이 진로를 정해주시는 경우는 네. 정말 드물잖아요. 아, 그래요? 그쵸? 저희 선생님은 되게 다정하셔서 네. 네.
그렇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많이 관심을 네. 가지고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선생님 정말 좋아하셨나 봐요. 선생님 네. 취미 생활을 이제 전공으로 이어간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요즘도 이렇게 사진학과 지원을 할 때 아까 뭐 포트폴리오 이야기도 하셨지만 이런 입시 준비 같은 걸 많이 해야 되나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말씀하신 우리 저 스튜디오 운영하시는 우리 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렇게 본인은 이제 수시가 학교장 추천으로 가는 케이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시로도 많이 갑니다. 정시로도 가고 이제 수시로 갈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대회 수상 경력이나 이런 좀 말하자면 좀 스펙 같은 게 좀 있으면 좀 더 유리할 테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정시를 또 가야 하는 경우는 학교 성적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뭐 다른 과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이 사진학과도 적용된다고 봐야 되지만 다만 사진학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특별하게 바로 이제 향후의 직업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이제 학과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 학과에 갈 때는 참 아주 다양스러운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고3 때 판단해가지고 이제 최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에 와서 사진을 전공해서 바로 이제 사회에 나간 건데 사진을 전공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는 그것은 이제 자기 향후 직업과도 바로 연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조금 이제 좀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면서 그러고 사진에 대한 여러 가지 세계와 또 사진이 갖는 의미 또 사진과 사회 활동이 갖는 연계성 이런 것들을 잘 좀 고민한 다음에 진로를 선택하면 아주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진예술학과 그렇게 해서 좀 들어가셨어요. 가서는 또 어떤 걸 배우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학교마다 되게 다르겠지만 되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것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이제 기술적으로는 그 아날로그 사진 아시죠? 네, 그 필름 네. 사진? 예. 뭐 이제 사진을 찍고 현상을 하고 인화를 하고 하는 작업들을 다 직접 할 수 있게 되고요. 네. 뭐 디지털 사진, 비디오, 뭐 포토샵 등등 기술적으로 다양하게 배우게 되고 또 이제 사진이 예술학과다 보니까 이제 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진을 통해서 제가 무언가 말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되게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되고요. 이제 네. 그거를 이제 사진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친구들과 교수님들과 이제 사진을 다듬고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사진학과니까 네. 정말 사진은 정말 많이 찍지 않으셨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거의 매 시간 과제들이 다 사진이었었어요. 그래서 네. 사진을 항상 찍었고 제가 저희 학교가 전라도 순천에 있었는데 네. 그 지역의 예쁜 곳들은 거의 다 다녀본 것 같아요. 그쵸, 거기 정원 맞아요. 박람회 막 이런 것도 하잖아요. 아, 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게 아직 오픈 네네. 전이어가지고 그때는 없었고요. 거의 순천만 아니면 뭐 여수 막 이런 어. 쪽으로 되게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네. 그랬었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진짜 그렇게 사진을 많이 찍다 보면 글쎄 좀 질리거나 사진이 싫어지거나 하진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때 당시 학교 네. 다닐 때요. 글쎄요, 그때는 되게 치열했던 것 같아요. 뭔가 네 같이 이제 경쟁들 하기도 하니까 네. 친구들하고 그래서 뭐 질린다기보다는 네. 네, 재밌고 네. 네 좋았어요. 그때는. 알겠습니다. 이 사진도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어떤 촬영을 하시나요, 주로? 그쵸.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뭐 제품 사진, 뭐 건축, 인물, 또 인물에서는 뭐 베이비, 웨딩, 패션 뭐 등등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인물 사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학교 다닐 때는 이제 다큐멘터리 사진 같은 걸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이제 졸업을 하면서 이제 사진을 업으로 이렇게 삼다 보니까 예.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금전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는 시기였고, 그래서 돈이 되는 사진을 해야 하다 보니까, 네, 그거에 맞는 것들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적어주셨네요. 사진 작가니까 당연히 취미와 특기가 사진이시겠죠? 라고 작가님이 적어주셨는데 네네네, 어떠신가요? 그런 질문을 가끔 받아요. 뭐 출사 같은 거 많이 다니지 않냐 그렇게 많이 물으시는데 솔직히 어디 여행 가거나 그러면은 오히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게 되는 무거운 장비 언제 챙겨요? 요즘에 잘 돼 있어서 핸드폰을 찍게 되는 편이고 네. 오히려 취미 같은 거는 사진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것들을 해보고 싶어서 찾아다니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뭐 저도 이제 운동의 필요성을 좀 느껴서 네. 이제 걸스 힙합 장르의 춤을 배워봤는데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2년 정도 하고 네. 있어요.
춤까지 예술엔 정말 조예가 깊으신가 보네요. 그런 건 아니 보통 사진 작가분들은 이제 본인이 이렇게 찍으시는 입장이다 보니까 찍히는 거 굉장히 어색해하시고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네네. 작가님은 어떠신가요? 솔직히 뭐 많이 뭐 찍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들을 이렇게 찍어주다 보면은 부러울 때가 있어요. 뭐 네. 친구들하고 다정하게 오시고 막 이러면 저도 막 네. 그게 부럽고 하기도 해서 저도 이 순간은 또 한 번뿐이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찍어두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사진관을 찾아가서 사진을 찍을 때가 이제 증명사진이라든지 네네. 그런 그 공적인 용도의 사진이 필요할 때는 꼭 사진관을 찾잖아요. 네네. 그럼 작가님은 그 증명사진 같은 거는 직접 찍으시는지 아니면 찾아가서 찍으시는지 네. 궁금하네요. 저도 그럴 때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거 내가 찍어야 되나? 아니면 어디 가서 찍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면허증 갱신을 해야 될 때가 와가지고 네.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 재밌기도 하고 하긴 한데 조금 어려워가지고 다음에 또 찍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 네, 알겠습니다. 자, 좀 사진을 전공을 하면 보통 학창 시절 같은 경우에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도 좀 그런 사진을 배우고 했던 그 기술을 좀 네네. 이용을 해보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아르바이트는 보통 학생 때 많이 하잖아요. 그쵸. 방학 때 많이 하게 네. 되는데 이제 사진을 배우고 있는 와중이기도 했고 저도 많이 해봤는데 사진 관련 일은 많이는 못 해보고 보통 PC방, 뭐 호프집, 뭐 전시장 이런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오히려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워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단기보다는 장기 아르바이트를 많이 뽑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 쪽은 방학 때 인턴으로 나가거나 배우거나 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사진을 네. 전공을 한 후에 좀 할 수 있는 일들, 취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좀 분야별로 한번 그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네. 이제 업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이제 광고 사진가, 그다음에 뭐 패션 사진가, 그다음에 예. 이제 광고대 행사 및 기획실에서 일을 할 수 있고요. 미디어 관련한 이제 또 분야에서는 신문이나 잡지사 기자, 그다음에 이제 방송 관련 카메라 기자도 이제 할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기업으로 간다 그러면 기업체 홍보실이라든가 비디오 저널리스트도 할 수가 있고요. 영상 디자이너, 그리고 이제 우리 최 작가님처럼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직접 할 수도 있고, 또 사진 관련한 강사도 할 수 있고. 이게 사진이라는 게 우리 실생활에 쓰여지는 굉장히 쓰임새가 많은 도구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을 우리가 작가라 하냐면 이게 글쓰기가 똑같은 거예요. 예, 글쓰기. 창작 활동이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또 사진이라는 게 어떤 100마디의 말, 글보다도 한 장의 사진이 주는 울림이라든가 사회적 메시지가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맞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창작과 예술을 다 담아서 작가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이라는 것은 이제 뭐 인류가 아마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때까지 네. 갈 수 있는 그런 분야라서 이게 굉장히 여기에 대한 앞으로 진화된 그 분야와 영역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전공으로 한 사진을 이제 졸업을 하시고 일을 하시다가 스튜디오를 시작하시게 됐어요. 네. 그게 이제 보통 본인의 스튜디오를 창업하는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많진 않아요. 특별한 이유가 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이유라기보다는 과정 같아요. 저도 이제 직원으로 일을 할 때가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되게 막연하게 나만의 스튜디오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뭐 작업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꿈을 꿨었고, 이제 리블리를 처음 하게 됐던 때에는 원래 작업실이 없었어요. 네. 집에서 그냥 재택근무로 하면서 이제 렌탈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이제 촬영을 하고 했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계절적으로 영향도 받고 또 이제 욕심도 생기고 해가지고 이제 리블리를 차리게 됐는데, 당시에 또 부모님도 되게 해봐라 하고 용기를 주셔가지고 네. 차리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스튜디오에서는 주로 좀 어떤 분야의 촬영을 하시는지요? 할 수 있는 것들은 솔직히 제 거니까 네. 다 할 수 있는 건 다 그게 해보는 것 좋네요. 같아요. 네. 네네. 증명사진부터 뭐 우정사진, 커플사진, 가족사진, 제품, 뭐 프로필 등등 뭐 다양하게 찍고 있고요. 그래서 연예인분들 뭐 방송 이제 비하인드 촬영 그런 것도 3년째 하고 있어요. 연예인들 비하인드 촬영이라면 어떤 것들일까요? 네, 뭐 보통 뭐 예를 들자면 드라마 촬영 같은 거 하면은 이제 방송에 나오지 않는 그 뒷모습, 비하인드 네, 네, 모습 네. 같은 거 스틸컷으로 찍어서 이제 보여드리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사진 그 한 장을 얻으려고 저 같은 경우도 휴대폰으로 정말 많이 찍거든요. 그러다 딱 마음에 드는 한 장이 딱 나오는데 이렇게 좀
뭐 다양한 과정이 있겠지만 가장 좋아하는 작업 과정이 있다면 한번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뭐 그때그때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뭐 찍는 게 좋고, 뭐 어떤 날은 가만히 차분하게 앉아서 작업을 하는 게 좋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다 좋은 것 같은데, 요즘은 이게 이제 사진이 완성돼서 이제 고객님한테 드리면 그걸 보시고 만족해 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네. 그런 것 그렇군요. 같아요. 이 중에서 좀 가장 자신 있는 작업이 있다면요? 솔직히 이제 사진이란 게 답이 있는 게 아니어서 네. 찍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갖고 촬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이제 찍히는 사람도 불안하지 않고 예. 이제 믿고 맡길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찍는 사람과 찍히는 사람이 이제 합이 맞아서 그렇게 될 때 시너지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확신을 갖고 모든 작업 과정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보통 이제 아마추어들이 사진을 찍을 때 막 앞에서 잘한다, 뭐 잘 나온다 지금 이러면 네네. 막 자신감이 자신감이, 생겨서 더 막 그쵸, 그쵸.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그런 비법이 또 있었네요. 자, 스튜디오 이름 리블리 스튜디오입니다. 딱히 이유가 좀 있을까요? 리블리를 처음에 시작할 때 베이비로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좀 베이비 입에, 스튜디오. 네, 네. 입에 좀 붙고 사랑스럽고 하는 이미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리블리를 했었는데, 리블리가 표기를 하면 라이블리예요. 그래서 네. 이제 선명한 활기 넘치는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좀 살아있는 사진을 찍고 싶다 정도의 의미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리블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혼자서 운영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네네, 지금 아직까지는 혼자 운영을 하고 있어서 100% 이제 예약제로 받고 있어요. 아무래도 혼자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 타임에 한 팁씩 이렇게 찍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촬영자와 또 작업을 하는 사람이 같다는 건 되게 큰 장점이거든요. 솔직히 보지 않은 것을 작업을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럼요. 보지 않은 얼굴이니까. 근데 또 이제 촬영을 하면서 저는 어디를 수정을 하면 더 예쁘겠다, 뭐 어떻게 찍으면 더 예쁘겠다를 생각하면서 찍으니까 네, 더 좋은 것 같아요. 감을 잡고. 알겠습니다. 요즘 뭐 정말 다양한 그 사진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요즘 사진 스튜디오 업계 시장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사진이라 그러면 동네마다 하나 있었던 사진관 기억하시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뭐 네네. DP점이라고 하든가 뭐 이렇게들 이제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컨셉 창업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좀 전에 이제 우리 최 작가님처럼 그렇게 이제 1인 스튜디오인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야로 이제 이렇게 좀 특화시켜서 하겠다, 이런 이제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좀 추세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만의 강점과 특징을 살린 어떤 그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이제 그런 네. 좀 특화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경쟁력이 이제 아무래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요즘에 최근에 이제 그 트렌드가 좀 형성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확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스튜디오를 나만의 스튜디오인 거잖아요. 이제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네네. 좋은 점도 있을 테고 또 반면에 힘든 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 장단점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제 거니까 저만의 스타일을, 색깔을 보여줄 수 있어서 가장 좋은 것 같고요. 또 그걸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하고요. 또 힘든 점은 아무래도 이게 상업사진이다 보니까 좋은 것만 할 수는 또 없고요. 또 이제 경제적으로 부딪힐 때, 그럴 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4년 정도 되셨잖아요. 운영은 좀 어떻게 되시고, 또 4년쯤 됐으니까 좀 단골 고객도 생겼지 않았을까 하는 네네.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4년 차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한 얼굴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네. 또 그분들이 또 주변에 많이 홍보도 해주셔서 많이 찾아와 주시는 것 같고요. 또 그게 또 이제 좋더라고요. 많은 분들의 이제 변화 과정도 보면서 네. 커플이 또 이제 부부가 되고, 부부가 또 이제 아이를 낳아서 오기도 하고 네. 하는 것들이 되게 보기 좋았어요. 알겠습니다. 리블리 스튜디오 자랑을 좀 해주신다면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앞에서 말했던 거랑 비슷한데 되게 항상 신기해요. 제가 찍는 사진들을 좋아해 주시고, 또 뭐 다시 찾아주시고 주변에 추천도 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신기하고요. 또 이게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고요. 또 뭐 한 번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 뭐 정도이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말씀을 하니까 저도 한번 꼭 찾아가서 나중에 사진을 한번 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보람을 느꼈던 에피소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생기게 되는데, 뭐 최근에는 스튜디오 오픈을 할 때
오셨던 손님들인데 그때는 중학생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너무 좀 반갑게 인사를 했더니 20살이 됐다고. 근데 20살이 네. 돼가지고 또 촬영을 하러 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예. 시간이 그렇게 흘렀구나. 되게 짧은 시간이었는데 또 긴 시간이었구나 싶어가지고 그랬고요. 또 이게 사진이라는 게 되게 그렇잖아요. 되게 뭔가 추억하고 싶고 기념하고 싶은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시잖아요. 그렇게 소중한 순간에 제가 인생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드리는 것 같아서 되게 보람 있고 뿌듯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반면에 또 아찔했던 에피소드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찔하다기보다는 아무래도 혼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를 대체할 수 없는 순간 그럴 때 되게 난감했던 것 같아요. 네. 연말 같을 때는 촬영이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 컨디션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열이 막 39도까지 올랐던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고객님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싶진 않아서 링거 맞으면서 이제 아이고. 촬영을 하고 크리스마스랑 연말을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 한번 그러고 나니까 좀 체력 관리에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걸 좀 혼자서 다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렌탈 스튜디오를 운영하시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좀 있을까요? 렌탈 스튜디오를 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스튜디오 이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전에 렌탈 스튜디오를 이용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냥 스튜디오를 렌탈해 드리고 있고요. 의정부 그쪽 주변 지역에 렌탈 스튜디오가 많이 없어서 네. 주변에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그 수익 고조를 높인다든지 뭐 다른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뭐 좀 큰 규모가 큰 이제 그런 스튜디오라면 이제 광고 기획사와 연계해서 광고 활동 같이 이제 연계하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1인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좀 셀프 스튜디오라고 이제 이렇게 이용하게끔 이제 예. 주로 배려해 준 걸 얘기했는데 요즘에 이제 렌탈 스튜디오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렇게 말하자면 이제 그 자투리를 좀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남에게 좀 대여하면서 하는 것도 좋은 수익 구조의 방법입니다. 일종의 뭐 사진도 독자적인 영역보다는 협업의 형태로 간다면 조금 더 시너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러나 사진이 아까 얘기한 대로 작가의 그런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 직업 분야이기 때문에 좀 내가 갖고 있는 아주 독창적이고 특징적인 어떤 사진의 컨셉을 잘 소화할 수 있고 고객의 그런 어떤 그 요구를 잘 부합할 수 있다라고 조금 그 인정을 받는 게 그게 좀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가장 큰 어떤 그 뿌리를 내리는데 네. 좋은 그 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처음 이제 이렇게 진로를 찾고 했을 때 이제 사진 작가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친구들, 제가 아무래도 평범한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친구들이 되게 갑자기 사진을 이렇게 하는 반응도 있었고요. 네, 고3 때. 근데 예. 부모님이 굉장히 많이 지지를 해주셔서 사진을 한 것도 있고 학교 다니는 동안도 부모님께서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아낌없이 네. 지원을 해주셔서 무사히 졸업을 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이제 스튜디오를 차린 것도 부모님이 한번 해봐라 이때 아니면 언제 하겠냐 네. 하면서 용기를 주셔가지고 제가 좀 사실 겁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방송도 약간 엄마 아빠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예. 싶어서 출연을 결심한 것도 있어요. 그럼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얼마나 뿌듯해 하시겠어요. 보통 이 사진이나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예술이다 보니까 좀 배고픈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편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이게 기준점이 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만족할 수 있는 배부름의 기준? 네. 그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좀 그런 주변에서 정말 많은 서포트를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사진 찍을 일 같은 게 대소사나 이렇게 네네. 있으면 당연히 가장 먼저 좀 찾으시겠네요? 네, 지인들 촬영이 아무래도 제일 어려운 게 지인들 촬영이거든요. 네. 가족들이나 지인들. 뭐 최근에도 조카가 100일이어가지고 촬영을 해줬었는데 이게 가족들이 만족을 하는 건지 과연 네. 그게 항상 의문이고요. 뭐 친구들 결혼 사진도 찍어줬었는데 이게 심적으로 되게 많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내가 네, 잘 네. 찍어야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담이 좀 많이 돼서 앞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친구들 결혼 사진은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주변 사람을 찍을 때 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솔직히 이제 피사체잖아요. 그렇죠. 피사체가
그 새롭게 보는 얼굴은 딱 보자마자 매력 포인트를 찾기가 쉬워요. 네. 근데 익숙한 얼굴들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네. 그게 찾기가 쉽지 않아서 네. 어떤 구도로 찍어야 되는지가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건 또 생각보다 꿀팁이네요. 저도 나중에 사진 찍을 일 있으면 좀 처음 보는 분들께 한번 부탁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스튜디오가 이제 점점 일이 더 많아지고 하다 보면 일손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채용 계획도 있으신가요? 네네. 항상 뭐 생각은 하고 있어요. 꿈꾸고 있고 누군가와 같이 리블리를 키워가면 되게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는데 뭐 제가 누구를 가르친다거나 뭐 직원으로 같이 뭐 일을 한다거나 하는 건 아직까지 조금 부담이어서 그냥 저랑 같이 사진 작업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뭐 스튜디오 쉐어가 필요하신 분들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연락 이 주셨으면 밖에도 좋겠어요. 예, 사진 작가를 꿈꾸는 또 많은 그 꿈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께 또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꿈꾼다는 말 자체가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있는 게 되게 멋있는 것 같고 또 하고자 하는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새로운 길들이 계속 열리니까 닫아두고 생각하지 말고 열어두고 생각하고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뭐 셀프 스튜디오라고 하나요? 스스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스튜디오도 있고 또 흑백 사진만 전문으로 찍는 스튜디오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좀 사진 업계도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좀 관련된 업계 촬영 트렌드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교수님? 아무래도 이제 나만의 개성을 중시하는 좀 그런 그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게 뭐 꼭 사진뿐만 아니라 다른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나 이제 디지털 시대로 가면서 이제 아날로그 시대의 추억을 소환하려는 그런 어떤 수요가 많습니다. 네. 뭐 사실 요즘 뭐 사진뿐만 아니라 일종의 뭐 문구류라든가 이제 이런 쪽에서도 이제 굉장히 그 아날로그 시대의 추억을 소환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또 요즘 사진 같은 경우는 또 예전에는 딱딱하게 다 찍었습니다만 굉장히 다양한 배경들 요즘에 요구를 많이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다양성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디지털 시대의 어떤 그 아날로그에 대한 추억 그다음에 좀 그 이 사진만이 갖는 개성 특장점들을 요구하는 이렇게 좀 요즘의 트렌드가 좀 분류될 수 있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사진을 공부할 때 좀 같이 공부를 하든지 좀 같이 준비를 하면 좋은 것들이 따로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이런 전문 기능사 같은 자격증이 있으면 좋겠죠. 예컨대 뭐 사진 기능사 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디지털 영상 편집에 대한 기술을 좀 갖고 있다든가 그다음 PR 분야를 좀 따로 공부한다든가 그다음에 컴퓨터 그래픽에 대한 공부를 한다든가 하면 아무래도 이 사진을 좀 여러 가지 형태로 좀 시도하는데 굉장한 네. 자기 역량을 갖추는 그런 사전 준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작가님 사진 작가를 정의를 좀 해본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건데 이 사진을 나타내는 포토그래피의 어원이 그리스어로 빛을 나타내는 글자와 그리다를 나타내는 글자를 합쳐서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빛으로 그린 그림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예쁘죠. 네. 네, 그래서 사진 작가는 빛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멋진 말입니다. 보통 그런데 이제 뭐 예술하는 분들한테 참 많이 하는 말인데 이 좋아하는 일은 직업으로 네. 삼지 말라. 네, 예. 업으로 삼으면 좋아하는 일이 아니게 된다. 네. 이런 말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운명처럼 하게 돼서 이 일을 너무 좋아하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랑 좀 상관없이 한 번도 뭐 힘들다 뭐 이런 생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운명인 것 같고 또 천직인 것 같아서 되게 다행인 것 같고요. 또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해도 된다. 어렵네요. 어려운 것 너무 솔직한 답변이신데요. 네. 자, 교수님 사진학과나 촬영 관련을 하는 분들 어떤 분들이 하시면 이게 적성이라든지 성향이 좀 잘 어울리고 잘 맞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최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사물에 대한 특징을 바로 파악하는 그런 센스, 그 능력, 예. 그게 이제 필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감성적인 측면도 있고 또 냉정함이 동시에 공존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작품들을 많이 소화하고 또 공부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겠고
하여튼 기본적으로 사진 찍기는 글쓰기와 같고 사진 보기는 또 글 읽기와 같습니다. 예. 어떤 거는 창작의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자기 노력과 인문학 소양도 기르는 걸 소홀히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갖추고 내가 직업을 선택하는데 과연 적성이 맞는가 그걸 고민하고 사진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업 자체에 좀 앞으로의 전망도 한번 살펴주시죠.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인류와 함께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예. 전문적인 전문적인 사진 지식과 또 예술적인 감각을 겸비한 사진 전문가들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굉장히 늘 겁니다. 늘 거고 또 미디어의 다양화, 그다음에 이제 자기 정체성에 대한 관심들이 높기 때문에 사진 분야는 앞으로도 저는 굉장히 또 유망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해봐도 좋을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최현정 작가님의 앞으로의 계획을 좀 들어볼까요? 앞으로의 계획이요. 네. 꿈이나 계획 같은 게 있으실까요? 네, 되게 현재를 이렇게 충실히 이렇게 사는 거를 좀 중시하는 편이어서 그냥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는 편이에요. 네, 지금처럼 그냥 계속 열심히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사진 작가에 대해서 보다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취준생분들을 위해서 귀한 시간 내주신 최현정 작가님 또 최수영 교수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